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들만의 특징이 있다. 김희혁도 남다른 그만의 개성이 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짝수로 끝나야 마음 편한 사람이었다. 뒤집어 말하면 홀수로 뭔가가 끝나면 마음이 몹시 불편해지고 말았다. 홀수들은 뾰족한 송곳처럼 그의 신경을 찌르고 머리에 들어와 괴상한 소리를 냈다. 목구멍을 비틀고 누나를 두드리며 그가 미치기 직전까지 괴롭혔다. 그 증상은 그가 16살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병원에 가봐도 약 먹을 때뿐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그는 다른 사람과 다른 자신이 부담스러웠고 평범하고 특징 없이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김희혁은 외견상으로만 본다면 훌륭한 사람이었다. 꼼꼼하고 진득한 성격으로 반평생을 정진한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몇째 안 가는 가죽공예 장인이 될 수 있었다. 덕분에 그는 집에 공방을 차려놓고 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로 가방을 만들어 상당히 비싼 값으로 판매하고 있었다. 그의 삶은 풍족하고 안온해 보였다. 적어도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며칠 전 가방 2개를 주문했던 손님이 1개를 취소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생일을 맞은 쌍둥이에게 똑같은 가방을 선물하려 했는데 그중 동생이 언니와 같은 가방은 절대 싫다고 했다는 것이다. 1개. 홀수로 덩그러니 남겨진 가방을 그는 견딜 수가 없었다. 손님에게 1+1 세일을 할 계획이었다고 서투른 거짓말을 했지만 소용없었다. 하는 수 없이 그는 가방을 집문 앞에 내놓았다. 고급 가방이라 손상될까 봐서 비닐 포장된 것을 다시 종이 가방에 넣은 후 현관 손잡이에 걸어두었다. 지나가는 아무나 가져갔으면 하는데도 몇 주일이나 가져가는 사람이 없었다. 기다리다 지친 그는 결국 재활용 쓰레기장에 버렸는데 다음날 현관벨이 울렸다. 현관 앞에는 옆집 사는 여자가 가방이 든 종이 가방을 소중히 들고 있었다. 선생님 물건이 맞죠? 이 종이봉투 선생님만의 특별한 로고. 어제 재활용 쓰레기장에 깜빡 잊고 두고 가신 거 봤어요. 누가 가져갈까 봐서 제가 잘 챙겨뒀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기도회에 다녀올 때마다 2층 계단에서 맨손 체조를 하는 김희혁과 마주쳤기 때문에 그와 잘 아는 사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지만 그는 불쾌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얼굴로 무섭게 그 여자를 쏘아보았다. 현관문을 닫자마자 그녀가 돌려준 가방을 바닥에 패대기 치며 그는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었다. 가방이 1개뿐인 것도 괴로운데 그놈의 가방 1개가 그를 영원히 따라올 것만 같았다. 밤이나 낮이나 이 가방을 어떻게 없앨까 하는 생각만 드는 바람에 주문은 밀렸는데 다음 물건을 만들 수가 없었다. 그날 밤 자려고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결국 삽과 비닐봉지에 든 가방을 챙겨들었다. 집 근처 야산에 가방을 묻고 돌아온 것은 저녁 9시쯤. 씻고 잠들었는데 새벽 거센 빗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다. 이리저리 뒤척이다 보니 또 그놈의 가방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어둠 속에서 두 눈을 깜빡거렸다. 내가 또 가방 생각을 하는구나. 생각하지 말아야지 했는데도 계속 생각이 났다. 모종삽만 가지고 간 탓에 가방 묻을 구덩이를 너무 얕게 판 것이 문제였다. 쏟아지는 비 때문에 흙이 무너진다면 그 가방이, 그것도 1개가 드러나게 될 것이었다.
한계라는 숫자가 떠오르자 그는 비명을 삼키며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가방을 파내와야겠다. 그는 우비에 장화를 신고 모종삽을 챙겼다. 옆집 여자는 천둥 소리에 깨어났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가 조금 넘었다. 평소처럼 새벽 기도회에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는데 몇 번 더 이어지는 천둥 소리와 함께 창문 밖 가로등불이 깜빡거렸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며 가로등이 안녕한지 확인한 그녀의 눈에 한 사람이 보였다. 검은 우비를 입은 남자였다. 그가 들고 있는 검은 비닐봉지에는 공처럼 생긴 물건이 들어있었다. 수박보다는 좀 작고 멜론보다는 좀 큰 것이 꼭 사람 머리만 했다. 무엇보다도 그가 다른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어둠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마치 칼처럼 끝이 뾰족했다. 길이도 어쩌면 그렇게 사람 찌르기 좋은 크기인지. 번개가 조명처럼 세상을 밝히자 그의 검은 모습은 유난히 두드러졌다. 순간 그녀의 착각인지 그의 머리에 작은 뿔이 2개 돋아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확신했다. 살인마가, 그것도 희생자의 목을 자르는 악질 중의 악질 토막살인범이 한 손에는 사람 머리를, 다른 손에는 칼을 들고 그녀의 집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아참, 얼마 전에 교양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토막살인범은 첫 살인에서 토막살인을 성공하기 어렵다고 했다. 보통 몇 번의 살인 연습을 통해 사람을 토막내는 법을 배운다는 것이다. 사람을 한 명도 아니고 여럿 죽였다면 그녀가 신께 맹세하건대 분명히 죽였을 테니. 그는 연쇄 토막살인범이 분명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기억을 되짚어본 후 그녀는 요새 TV에서 연쇄살인사건 관련 보도를 본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고 주여, 사탄아 물러가라! 하며 탄식을 했다. 단언컨대 자신처럼 신앙이 깊은 사람이 아니라면 악마를 알아보는 눈을 가진 자는 많지 않을 것이었다. 악마를 구별하는 능력은 신에게서 받은 것일 테니 말이다. 왜 신은 그녀에게 이토록 위대한 능력을 주셨을까? 두말하면 잔소리였다. 그녀는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받은 것이다. 그녀는 수전증 걸린 사람처럼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저 끔찍한 악마를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서. 비가 갠 아침은 유난히 청명했다. 김희혁은 모처럼 늦게까지 단잠을 잤다. 새벽에 산에서 파내 가져온 가방은 흙투성이 검은 비닐봉지에 쌓인 채 현관 앞에 놓여 있었다. 토스트와 커피로 아침을 때운 그는 한 손에는 가방이 든 비닐봉지를, 다른 한쪽에는 큰 삽을 챙겨 집을 나섰다. 이번에야말로 이놈의 가방을 없애버리리라 희망찬 산행을 해보려는데 등산로 입구에서 경찰이 그를 불러세웠다. 지금은 입상 금지입니다. 살인범을 봤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수색 중인데 아직 못 잡았습니다. 위험하니 얼른 집으로 가세요. 문단속 잘 하시고. 김희혁은 절망했다. 이 가방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하는 수 없이 동네로 내려오는 길에 그는 중대한 결심을 했다. 지금부터 그와 눈이 마주치는 사람에게 이 가방을 떠안겨야겠다고. 물론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 사람이어야겠지만. 그는 몇 발짝 안 가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 나온 여자와 마주쳤다. 오늘 첫 번째로 만난 동네 사람이다. 첫 번째라는 숫자가 징그럽게
그의 목을 훑어올리는 바람에 그녀가 반갑게 웃으며 인사하는 것을 본 채만 채 걸음을 재촉했다. 어서 두 번째 사람을 만나야 한다. 가방을 가져가 줄 그의 구원자를. 그가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옆집 여자였다. 무슨 일인지 그녀는 잔뜩 흥분해 있었고 몇 걸음 옮길 때마다 멈춰서서 오주여를 반복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멈춰섰다. 선생님, 근처에 연쇄살인마가 돌아다닌대요. 동네에 경찰이 쫙 깔렸어요. 선생님은 괜찮으신가요? 그녀를 바라보는 김희혁의 얼굴에 인자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마침내 자신을 구원해줄 여신을 만난 것이다. 그는 가방을 내밀었다. 이거 가지시오. 이게 뭔데요? 옆집 여자가 건네받은 것은 종이 가방에 담긴 동그란 물건이었다. 흙 묻은 검은 봉지를 풀어헤치자 빨간색 고급 가죽 가방이 장인의 예술 솜씨를 드러냈다. 장인이 만들어 평범한 사람은 구경도 못한다는 동그랗고 푹신한 최고급 가죽으로 만든 예쁜 가방을 그녀는 가슴에 끌어안았다. 어머나, 어쩌면 크기도 모양도 색깔도 가방에 딱 알맞은 가방일까요? 이런 걸 제가 가져도 될까요? 그럼요, 당연하죠.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쉽게 해결될 걸 모르고. 발걸음도 가볍게 집으로 돌아가는 김희혁의 뒷모습을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긴 삽을 한 손에 들고 걷는 그의 모습은 마치 선교 여행을 떠나는 성인처럼 숭고해 보였다. 그의 헝클어진 머리는 찬란한 햇살 아래 순수하게 빛나고 남에게 귀한 물건을 내주고도 아까워하지 않는 위대한 사랑이 세상을 찬란히 비추고 있었다. 보라, 그의 삐죽 나온 옷자락이 마치 천사의 날개처럼 펄럭이고 있지 않은가. 세상에는 악마도 있지만 천사도 있어서 아직은 살만하지 않은가. 그녀는 양손을 다시 모으고 천사를 본 기쁨에 취해 오 주여를 2번 외쳤다.